도대체 군대란 뭔가? 근데 우리 뭐 전부 다 군대 나오고 뭐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근데 군대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장군이라는 거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기 인생의 훈장입니까? 그런데 우리 장군 존경하지 않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칸찬일의 시네킥의 칸찬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13일 개봉된 영화죠.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의 감독 문승욱 감독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 독립군의 연출을 맡은 문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문승욱 감독 그러면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20수년 전, 가령 그 장편 데뷔작인 1998년에 선보인 이방인 때는 한국 영화의 미래를 짊어질 아주 그런 주목할 만한 감독이었고, 차기작인 나비 같은 영화도 상당히 그 문승욱 감독의 영화 세계를 아주 잘 구현한 문제작이었죠. 여기서 제가 이 두 영화는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다큐인데 군산전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또 역시 문승욱이네. 우리가 다큐 그러면은 굉장히 지루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이렇게 펼쳐 보이기 십상인데, 거기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나름대로 어떤 예술적인 향취를 내는데 성공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도 그런 점에서 평범치 않은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감독의 입으로 직접 이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이미 제목이 이 영화의 방향성, 주제를 다 말해주고, 또 이게 8.15 올해 80주년을 맞이하는 그 8.15를 맞이하는 이틀 전에 개봉되는 영화인 만큼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감독 입으로 이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 독립군은 191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던 우리나라 무장 독립 투쟁의 역사를 다룬 다큐고요. 그 한가운데서 가장 이제 처절하고 가장 대단하게 싸우셨던 홍범도 장군님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 독립 전쟁, 그렇죠?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정확하게는 끝나지 않은 독립 전쟁. 네. 사실 해방 80주년을 맞이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EP 공동기획 뭐 또 내레이션까지 참여한 만국전쟁 뉴라이트 시집과도 연관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또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 영화에 보니까 기획에 제 이름이 올라 있어서 이거 이해 당사자 관계자가 진행해도 되나 싶은데, 뭐 만국전쟁 때도 그랬고 그냥 뭐 기획 제작사로서 이 영화에 함께 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평론가로서 또 이 칸찬의 시네킥의 진행자로서 냉정하게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를 곁들여서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보면서 여기에 출연하는 인터뷰이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해요. 대통령 빼고 다 나왔어. 국회의장도 나오고, 그 마지막에 우리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네네. 그렇죠? 김용만 네. 의원도 나오고, 얼마 전에 제가 국회를 찾아가서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사도 뭐 나오고 등등, 그리고 말미를 장식하는 고려인들, 젊은 고려인들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어떤 그 존경과 감사를 들으면서 진짜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제가 지금 범도를 깔아놨잖아요. 이것은 2년 전에 방현석 작가가 쓴 범도, 홍범도의 범도죠.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로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 영화의 또 한 방은 조진웅 씨가, 그렇죠? 대한민국의 아주 멋진 연기자고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조진웅 씨가 그 홍범도 장군 유해에 돌아올 때 그 홍보 그 대사 역할을 했죠. 조진웅 씨의 그 표정까지 연기가 이게 당기는 거 보면서 이거는 다큐멘터리지만 한편에 긍정화를 보는 것 같은 그 조진웅 씨의 표정과 말투와 그 몸짓에 그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그 당시에 그 독립투쟁가들에 대한 존경심이 그냥 막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영화의 그 감동이 배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뭐 국회의장, 뭐 김용만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보다 어떻게 조진웅이가 그렇게 캐스팅이 됐을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저예산일 텐데 조진웅 몸값 감당을 못했을 텐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일단은 네. 이제 이 영화가 시작된 거는 아이러니하지만 옆에 계신 전천일 선생님 때문에 이 영화가 시작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제일 먼저 찾아뵌 분이 전천일 선생님이시고 만들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한테 범도라는 소설을 소개시켜 주셨고 사실은 범도가 저한테는 첫 번째 영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 영화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 발굴, 역사 자체가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고요. 네. 기껏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안중근, 3.1운동, 유관순, 윤봉길. 근데 사실은 조선이 망한 이후에 사실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무장 독립운동이 있었고 사실은 이게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 있고 제가 이 공부를 이 범도를 통해서 한국 무장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에 입문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시정부가 왜 중요하지? 라는 걸 정확히 배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걸 통해서 배운 게 임시정부는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민주정부고 독립군은 특히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들은 그 임시정부에 의해서 독립전쟁을 치른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군이고 네. 또 하나 제가 배운 거는 도대체 군대란 뭔가. 근데 우리 뭐 전부 다 군대 나오고 뭐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근데 군대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군대 하면은 그냥 고생한 곳 또는 정치군인들, 뭐 쿠데타, 뭐 그런 것만 알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무기 많이 팔렸대, 뭐 그 정도인데 도대체 군대가 뭔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미군이나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 미군은 자기네의 기원을 독립전쟁에서 싸운 민병대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군을 존경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군은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진 혁명군에서 기원을 찾고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박정희 5.16 쿠데타? 밖에 생각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군대에 대한 자긍심이 없었어요. 네. 뭐 어디 술 먹는 데서 우리나라 군대 좋아 이러면 미친놈이지 미친놈이냐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발이라 하잖아요. 군발이 어디 군인들 존경합니까? 미국 같은 경우 비행기 탔는데 1등석에 탔던 그 부자가 군인을 보더니 자기 자리에 앉히고 뭐 그런 미담들이 많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자랑스러운 이력을 갖고 있는 그 군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그게 베테랑이거든요. 아주 극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장군이라는 거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기 인생의 훈장입니까? 그런데 우리 장군 존경하지 않아요. 네. 나쁜 짓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다큐를 보면서 새삼 놀란 건 우리가 임시정부가 얼마나 민주정부를 지향했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또 독립군 이야기야? 이런 것을 넘어서 그래 임시정부가 민주정부였구나. 그리고 독립군이 결국에 그들이 투쟁을 벌이고 그들이 전쟁을 벌인 것은 결국에 그 앞으로 다가올 민주주의를 선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바쳤던 거구나라는 거를 환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이 작품을 통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지금 이제 뭐 검찰 개혁이 전 네. 사회적인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 못지않게 이제 군대 개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오랫동안 우리 일반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계엄에 오용된 측면이 있었고, 또 우리가 민주화 됐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또 자발적으로 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세계 정세도 어디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우린 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그 조금 흥미로웠던 것은 방현석 작가, 이 범죄의 방현석 작가의 그 인터뷰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인터뷰의 비중으로는 제일 커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진술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 범도라는 이 책에 대한, 이게 원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영화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이 범도 소설에 대한 어떤 감독으로서, 작가로서 예우, 존경심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적인 어떤 필연성 때문이었나요? 어떻습니까? 그 당연히 예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소설이고 역사가 아닌 건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홍범도라는 인물을 가장 그 인간적으로 접근한 사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니까 사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누구 못지않게 홍범도 장군에 관해서 오랜 연구를 했었고 또 그분을 인간적으로 접근을 했으며, 저한테는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은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근대적인 인물인가. 그러니까 저희 다큐에서 사실은 메인으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잘 싸웠던 거는 그가 누구보다도 근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근대를 자각한 사람이죠. 사실은 전쟁만큼 그 모든 게 첨예하게 표현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의 문화, 기술 모든 게 다 종합된 게 전쟁인데, 그런 전투를 조직하고 디자인하고 또 명분을 쌓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거가 지극히 현대적이었고, 그 당시에 비해 본다면 놀랍게 일본군보다 더. 저는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근대라는 꽃을 스스로 이렇게 피웠던 인물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전쟁사로서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영웅이다, 전사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거는 뭐 다 떠나서 저한테는 너무나 문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도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저도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은 예술적으로 다루어도 너무나 좋은 캐릭터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다큐에서 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묘사했고.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건, 사실 소설가들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술가의 중요한 가장 결정적 무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소설가임에도 또 문창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역사학자 못지않은 그런 사실에 입각한 이렇게 접근을 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실제로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범도 장군과 안중근 두 영웅의 만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뭐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도 저는 그 설정이 정말 감동이었고, 이 사실 소설 시작이 이 둘의 만남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 속에 나오죠. 그 방현석 작가의 입을 통해서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르면서도 같았고 같으면서도 달랐는데, 그 같았던 가장 큰 중요한 게 사사롭지 않았다. 와우. 저는 그 대목에서
제가 이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여겨온 인간적 덕목이 가능하면 덜 사사롭게 살아야 된다.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움에만 매몰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사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근현대 사만이 아니고 우리 역사 통틀어서 제가 볼 때 최시영 동학혁명의 최시영과 더불어 가장 덜 사사로운 인물이 아니었나. 안중근, 또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 투쟁가들, 저는 독립운동가라보다는 투쟁가라고 하는데 독립투쟁가들한테 무한한 존경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사로움을 넘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영웅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의를 탐하지 않았고 물질을 탐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늘 정말 제가 던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그런 면모를 잘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설 범도의 정신을 이 영화가 잘 구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사료가 너무 없었고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무장 투쟁의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병률 네네. 교수님이 공식적으로 자문을 맡아주셨고 또 그 외에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완성을 했지만 여전히 그 공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백들을 이제 범도가 많이 메꿔 줬죠. 네네. 혹시 이 영화에서 요거는 우리 이 시청자한테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전하시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홍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범도 장군의 입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배웠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 중심으로 우리 감독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영화는 홍범도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 이 영화는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독립투쟁, 독립전쟁에 피땀 눈물 나가서 목숨까지 바쳤던 위대한 인간이자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스쳐 지나가지 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 잠깐 나오는데 진짜 위대한 여성이었죠. 그리고 이 방현석 작가가 이 범도에서 그거를 강조합니다. 200수십 명의 홍범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요. 그 당시에 위대한 우리 독립 영웅들, 위대한 인간들의 삶,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한번 과거를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현석 작가의 정말 제가 볼 때는 위대한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범도 소설도 영화와 더불어 함께 읽어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